의 흐름이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 종료 현황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수급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융투자권에서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4,800억 원 대규모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어제를 제외한 6거래일 동안 6,700억 원이라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이 됐던 건데요. 그 이상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왔던 것도 같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정도라면 금융투자의 배당향, 단기 물량은 거의 다 빠져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변 장세, 해외 증시 승인이 나쁘지 않고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면 연초 장세는 코스닥도 나쁘지 않겠지만 오히려 코스피가 탄력에 나올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수급과 함께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변수가 있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 개장초 한때 1,000계약 이상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선물을 매도할 때 현물도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그들은 선물만 약 4만 계약 정도 기록적인 롱 포지션,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이 물량이 나올 때 그것을 현물로 받아주는 모양새가 나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고 현물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수급상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스닥도 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단기 그 매도 신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현재 2016년도 오늘이 거래 마지막 날이죠. 상당히 참 어려웠던, 사실은 지수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처먹한 한 해였었죠. 일반 개인들이 손해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상당히 처참한 결과를 냈기 때문이기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금리가 밑에서 작용됐던 건데, 그 금리의 중요성을 무시해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30분 같은 경우에 40만 원대 아무런 위험감도 갖지 않고 추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주식을 잘 하시려면 금년과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즉 바둑으로 따지면 복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몇 가지 중요한 현재 키워드로 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작년 연초, 사실은 금년 연초죠. 1월 초에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고요. 당시 중국 증시가 3,5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한 달 만에 대곤두박질 치는 모습과 함께 우리 증시도 그 당시 1,840포인트대까지 같이 동반해서 하락했던 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았던 것이 그 다음 달, 즉 3월 달 초입니다. 당시 ECB의 추가적인 대대적 양적 완화 기대감 때문에 2월 달부터 장세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양적 완화 매입 규모나 그 대상, 그리고 그 매입 기간을 연장하는 그러한 전격적인 현재 완화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바로 2월 달부터고요. 그것이 10월 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장장 9개월 동안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 바로 그 규모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이를 토대로 해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할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월 달에는 브렉시트가 있었죠. 브렉시트 국민투표, 물론 영국에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요동을 치고요. 그리고 파운드화는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전 세계 증시는 훌륭하게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 브렉시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잠재되는 리스크는 있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는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죠. 이것 때문에 초고고도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배치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결정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국 보복 조치 우려 때문에 한류 관련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이죠. 화장품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었던 그리고 세계 8위 수준의 그리고 국내에서는 1위의 국적 해운사 한진해운이 이 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 대란이 한번 있었다는 건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이 현재 9월 달이죠. 9월 달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현재 발화 사건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리콜이 있었다. 곧바로 또 그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던 노트 7이 조기 단종에 있는 단종을 맞게 되는 사태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건데요.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삼성전자가 잘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또 전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어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도체가 또 상당히 이 점은 뭐 누차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사상 최고 랠리를 하는 오히려 매기 효과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9월 달에 9월 말입니다. 일반인들의 개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한미 약품 사태인데요. 베링거 인겔하임에 수출했던 올무틴2에 대해서 결국 계약 파기가 됐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도 그 소식이 하나 전달된 바 있습니다. 사노피에 대한 계약 내용 수정과 관련된 그런 악재가 또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거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한미약품 우리 일반 개인 투자들한테 희망도 줬고요. 또 절망도 준 아직까지도 현재 그런 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 상당히 복잡다단한 감성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한미약품 사태 9월 말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10월 말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 국정 공백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른바 최순실 사태인데요. 그것을 11월 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9개월 내내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11월 달 들어서는 순매도로 전환이 됐죠.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단절되는 현재 악재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림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그 사태를 맞이해서 한때 12월 초에는 600포인트 내주는 처참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현재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국정 공백 사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11월 달 초에 대대적인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죠. 바로 미국 대선에서 의외의 인물,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이른바 현재 그를 통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됐던 것인데 그가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혁파할 수 있는 혁신적 파괴자로 승화되면서 미국을 한 단계 더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됐죠. 이른바 산타 랠리가 나오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랠리는 여전히 누유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점이 현재 그 12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결정, 상당히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트럼프 랠리가 그 어두움을 가려버렸죠. 그것 때문에 약간의 착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변수가 깔려 있다는 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10가지 정도 이벤트를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증시 내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또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해를 하고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몇 가지 현상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태세가 됐다. 상황이 됐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요. 펀드 포트폴리오가 이것 때문에 재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를 담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도저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대형주 펀드가 그렇다는 것이죠. 해서 펀드 간의 포트폴리오가 급격히 재조정되는 분위기가 유도됐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코스닥에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됐다. 이른바 코스닥의
랠리의 주인공들, 반도체나 OLED, 특히 IT죠. IT 장비주, 또 소재주, 그리고 최근에 부품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랠리의 단초 역할을 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랠리였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보면 중후장대 산업이 뜬단 말이죠. 현재 지금 철강 같은 경우 대표적인 조선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은행주까지 포함한다면 전통산업 관련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현재 구조조정 효과 또는 현재 기타 트럼프 랠리 등의 효과 등을 통해서 그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크게 보면 미국,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고밸류 종목들이 사실은 거의 몰락한 것이 다 진배가 없죠. 제약바이오, 화장품, 식음료, 면세품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각자의 악재가 있었지만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악재는 바로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상승되는 시기에는 이들 종목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개인들의 수익률만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들도 거의 굴욕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